포상을 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가 애석하기도 하고 가슴 아픈 부분이 독립운동가 유족이 직접 공적을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비전문가이고 이 자료를 만들 줄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난관에 봉착해가지고 포상 받는데 좀 실패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포상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공적 심사를 하고요. 건국 훈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외 대상인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가상업범상의 소원 취소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소원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를 할 때 가장 큰 것은 독립운동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역사적인 의의가 있느냐, 그 당시 독립운동의 직위가 일크던 무엇이었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인민유공자 소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 사람에게 행복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 활동 기간이라든지 감옥 살인을 한 기준, 요거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복 후에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아니하면 사안별로 판단을 해서 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건국훈장의 등급과 이거는 여러분들 자료에 있는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 진행 절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심사위원회입니다. 국가보훈부 공적심사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거의 모든 게 이루어지고 여기서 포상이 확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대통령이 제가를 하게 되겠지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부분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특이하게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요 배종훈 애국지사의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동네 중학교 봉안전 오물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1986년에 본인 가족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86년 신청인데 이분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2019년에 건국부장을 주워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33년이 걸려가지고 소원을 받은 겁니다. 이 유족들이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매년 올리고 또 안되고 올리면 또 반려되고 올리면 반려되고 이 행위를 근 30년간 계속한 가운데 끝내 33년 만에 포상을 갖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독립유공자 포상입니다. 두 번째는 1990년에 신청을 한 이강호 애국지사입니다. 여기는 10년이 걸려가지고 200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호받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좀 더 불타버리고 또 세무소 있었던 김천형무소에 있었는데 김천형무소가 6.25 때 폭격을 받아가지고 자료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부산은 또 일본 애들이 철수하면서 토성중학교에서 보름 동안 불을 질렀다는 근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가지고 있는데 결국 본인을 고문하고 지주했던 살아있는 친일경찰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의 증언을 방송을 통해서 알림으로써 국가에서 인정받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이 소요했습니다. 또 한 분은 부산 황일학생의회에 관련된 분인데요. 이분도 자료를 있었지만 그 자료를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7년이 소요된 뒤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성공 사례라고 하지만 33년, 10년, 7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흘려야만이 포상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유족들은 지쳐버리고 포기하고 고만하자. 우리 아버지가 이거 하라고 독립운동에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안타까운 독립운동 사연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실패 사례 한 사람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친유의 전단 사건에 김수복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같이 했던 이광호 애국지사가 방송이나 이런 데 길 걸러서 다 정황과 저분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형무소에 간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3개월 만에 기소유예를 풀려났기 때문에 판결문도 제대로 없는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 조서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무조건 종이 조가리를 찾아와라. 없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인정돼가지고 실패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기념사업에서 성공한 사례와 실패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항일학생의거 노다의 사건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부산 항일학생의거 기념사업회에서 작년에 10명의
독립운동을 하신 학생들을 발굴했습니다. 그 중에서 4명은 학주고 발굴이 인정돼가지고 동대중학교 3명, 부산 제2상업학교 1명이 4명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10명을 올려가 4명만 되고 6명이 안 됐는데 이 6명이 안 된 이유는 포상 제외사입니다. 첫 번째, 해방 후에 전과가 있다. 해방 후에 전과가 있다. 둘째, 해방 후에 사상이 불어다 공산주의자가 있다. 세 번째, 일제 바이기에 변절을 한 사람이다. 친일 행위자였다. 요 세 가지에 적용되면은 또 기껏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봐야 여기에 해당되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자료를 찾을 수가 없고 국가기관하고 경찰청 또는 정보기관에서 가진 자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를 사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올려봐야 압니다. 그만큼 독립운동가로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산의 본적지가 부산의 독립유공자는 총 155명이 현재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적은 타 지역인데 활동은 부산과 연관된 분들이 91명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백산 안희재 선생입니다. 의령이 고향이기 때문에 본적지는 의령입니다. 그러나 부산 쪽에 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합치면은 91명, 두 분류를 합치면은 약 2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외국에서 있던 미주 방면이라든지 만주 방면, 임시정부, 그다음에 러시아 방면, 노령, 러시아 방면에 사람들이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사실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주제로서 숨어있는 독립운동가를 찾자는데 포커스는 어찌 보면 해외에서 뛰어다니던 분들, 미주 지역이라면 멕시코, 쿠바 이쪽에서 그 에릭빙이라고 말하는 그 노동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요즘 한 분 한 분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발굴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신경을 좀 써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분들을 좀 연구를 하면서 제가 책을 쓰면서 연구를 해보니 아주 가슴이 아픈 이유가 뭐냐면은 북한 출신인데 6.25 전쟁이 나가지고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부산에 오니까 족보가 없습니다. 자기 재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재직을 만드는 사람, 부산에서 정치에 재직을 만드는 사람들은 부산이 본적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조금 부산 6.25 때 와가지고 재직을 부산에 만들 때서 부산 사람으로 볼 것이냐? 이건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독립운동 했는데 이분이 성장을 하면서 다른 지방에 있는 집안에 입양을 가고 있습니다. 입양. 충남 서촌으로 가시는데 이분은 그러다 보니까 본적지가 충남 서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활동은 부산에서 하고 태어났는데 양자로 입양을 하다 보니까 바뀌어버렸습니다. 본적이. 그럼 이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마지막으로 출생은 부산에서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여기 출장을 와가지고 여기서 한 1, 2년 살 때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또 도로도 서울이든 경성이든 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 고향의 본적을 갔다 보니 출생은 부산에서 했지만 우리 부산하고는 연관 있는 분들, 김규식 같은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 이런 분은 또 어떻게 우리가 부산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할 것이냐 문제,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좀 연구를 하고 해보니 미발굴된 분들의 유품이나 해고를 통해 가지고 숨은 독립운동가를 찾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찾아다니고 산소에 가가지고 묘소에 가가지고 피석을 보고서 그 본적을 찾아내는 그런 어려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서로가 공유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보여주지도 않고 조직 이기주의에 의해 가지고 서로가 자기 성과로 내기 위해 가지고 협조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독립유공자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하고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포상에 지금 도래되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분들이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이분들을 포상을 주도록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 그 다음에 해방 후에
독립운동행위는 확실한데 해방 후에 일본의 흔적이 사라진 분들이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또는 6.25 때 또는 6.25 직전에 사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종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명예를 회복해 드릴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갖다가 제외하고 현재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이제 부산 극복기념관의 위포봉안소에 468위가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현재 타 지역에 태어났지만 유족이 부산에 사는 분들도 여기에 오시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부산으로 전입오는 유족들이 있으면 또 새로운 위패를 계속 드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부산에 살다가 떠난 분들은 위패를 도로 또 철거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산 독립운동사 연구소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벤치마킹을 하려면 지금 독립기념과 천안의 독립기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무처가 있고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 모든 걸 다 합니다. 부산도 마찬가지로 부산 독립운동사 설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자, 이거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와 똑같은, 오늘 이 자리와 똑같은 게 지난주 전라남도에서 이 신문에 지난주 8월 7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전라남도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활동을 정리한 독립운동사를 편찬해서 미소은 독립운동가 2,456명을 전라남도에서 찾아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서울에 한 사람이 전라남도는 지난 4월 국가보훈비가 1,023명을 독립운동가를 신청을 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을. 네, 이렇게 지났습니다. 박수 주세요.